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서 든 생각은 예전에 인천교육하면은 뭐 학교 바깥에 있었다고 네. 한다면 지난 2년간의 인천교육은 학교 안으로 들어오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교육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네. 학생들은 뭐 받아 적으면서 배우는 뭐 이런 것들 생각하기가 쉬웠는데 네. 인천시 교육청이 그 지난 2년간 해왔던 이 과정들을 보자면 이거 뭐 경계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요. 또 아주 혁신적인 2년을 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학교 바깥의 과거 그리고 다시 학교에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인천시 교육청의 그 2년간의 성과를 뭐 교사, 학부모, 학생들 네.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영화 뭐 타짜의 고니 대사 중에도 있고 네. 어떤 영화들 보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네. 얘기죠? 증거 있어? 뭐 이런 증거? 얘기들. 왜냐면 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천교육청이 2년간의 노력이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제 증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저 증거 없으면 안 믿거든요. 네. 자, 아까 모셨던 뭐 학생이나 학부모 이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뭐 고객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그 자리가 뭐 떨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네, 많이 떨리죠. 그리고 이제 쓴소리 들을 각오로 이제 나오긴 했지만 많이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지난 2년간 이룬 성과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인천교육 더하기 학교와 함께 이룬 성과들입니다. 자, 먼저 인천시 교육청이 노력한 결과가 외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저희가 네. 10가지를 선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성과 보여드릴게요. 네. 통계청 조사 결과 중고생 학교생활 만족도 매우 만족 비율 1위. 이거 2019년 성과죠? 네, 맞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만족도가 11.4% 높아졌고요.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도에 비하면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뭐 11.4%, 20%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이번에 이 2019년도의 결과가요. 전국 평균이 58% 만족도입니다. 근데 인천은 62.2% 만족입니다. 이건 매우 만족하고 만족을 합친 내용이고요. 그렇군요. 근데 네. 매우 만족이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다는, 가장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이렇게 학교에 만족을 해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고현준 씨도 그러지 않으세요? 글쎄요,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예 기억이 없으시군요. 학교에 대한 기억이. 네. 네, 뭐 아무튼 인천시 학생들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성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요. 교육감의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목표 달성 분야에서 최고 등급이네요. 이거 정말 뿌듯한 상인 것 같은데 이건 참고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한 거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최고 등급을 받게 되신 걸까요? 네, 이거는 2020년도 성과인데요. 먼저 학교 시설, 교실 증축 등 교육 환경 개선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 것, 네. 그리고 지능정보 사회에 대비한 미래 학교를 구축한 것, 또 책임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한 것이랑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 그리고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돌봄교실 확대 순으로 재정 지출에 관해서 우수한 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평균 점수가 68.73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고 등급이죠. 네. SA 등급이 되려면 기준점이 점이에요? 85점 이상이란 말이에요. 꽤 높네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꽤 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인천시 교육청을 이런 일을 해냈다. 좀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성과도 저희가 바로 알아볼 텐데 인천시 교육청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네. 2등급을 받았어요. 아, 요거 좀 아쉽네요. 그동안은 계속 1등, 뭐 최고 이런 거였는데 2등급이면 1등급은 다른 데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2등급이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포함해서 7개 교육청이 2등급을 받았고요. 나머지 10개 교육청은 3등급 또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이 없네요, 진짜. 그럼 이것도 1등이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새로운 인천시 교육청으로 출발한 이래 모든 교육과정이 청렴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요. 2018년도에도 2등급을 받았고요. 이번 연도에 또 2등급을 받아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지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정말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외부 청렴도 부분은 저희 내부 고객이 아닌 외부 고객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학교 공사를 하는 업체, 관계자,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 그분들에게 옛날에는 뭐 이렇게 기관에서 뭘 요구를 했다든지 금품을 요구를 했다든지 뭔가 더 추가로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계약할 때부터 아예 청렴 메시지라든지 서약서를 다 받습니다. 절대 그런 행위가 없도록. 혹시라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음료수를 한 잔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은 차단이 됩니다. 어떤 지도와 평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청탁 방지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 평가를 봐도 거의 부패 경험이 없는 게 일단은 최고 등급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받았지만 교육청에서는 더 이제 내년도에 더 이제 향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꾸준하게 유지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적극 행정을 좀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약간의 소극 행정을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례를 적극 발굴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적극 행정을 한 우수 공무원을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해서 컨설팅을 시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서 좀 성과를 받을 수 있게 그런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좀 몸소 느낄 수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적극 행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성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주관 지방교육 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 선정이 나왔네요. 네, 2019년도 성과고요. 교육청이 살림살이 잘했다고 정부에서 격려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최근 3년간 교육재정면에서 계속 상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예산 집행률 그리고 적정 학생 수용 학교 수 등의 평가 항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돈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자세히 보면 재정 건전성, 효율성, 책무성 뭐 이런 평가 분야가 18개 분야가 있는데 되게 많네요. 종합해서 점수를 내는 거죠. 종합해서 점수를 냈더니 200점 만점에 169.96점.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전국 평균이 어느 정도죠? 160.69니까 뭐 거의 뭐 9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8개 특별 광역시 교육청이라든지 쭉 살펴보니까 이제 서울시 교육청 말고는 바로 인천시 교육청이에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네요. 과장님, 우리 인천교육청이 진짜 굉장히 알뜰했네요. 돈 관리를 잘했다. 네, 알뜰살뜰 살았습니다. 허리띠 조르고 막 춥게 살고 막 그랬어요? 일단 그런 것보다는 교육의 본질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더 많이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도 잘하시네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평가인데요. 이 시도교육청 평가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 그리고 우수교육청 선정이네요. 안전한 학교, 이게 아마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만드셔서 이런 성과를 내셨을까요? 네, 2020년 성과 중에서 좀 많이 자랑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성인권 삶을 담다 정책 추진을 통해서 성평등을 위한 학교 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요. 인천현 성인권 공동체 회복 교육을 운영해서 교육청과 마을이 함께하는 성평등 학교 문화를 실현했습니다. 성인권을 더하다를 통해서 예방부터 사안 해결까지 시민과 함께하고 현안 해결 중심의 스쿨 미투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전 방안 협의 중심의 성인식 개선위원회로 전환해서 성 관련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전문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이제 스쿨미투 지금의 이제 교직원 학생 성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 학교가 이제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안을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 이런 부분도 전혀 이제 교육부나 여러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그 시민과
또 전문기관 여성 활동 쪽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내부에 있는 각 부서장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과정 하나하나가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성교육 부분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문제 부분이 아직 성교육에 담아지지 않은 부분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좀 더 추가해서 담았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성차별이나 어떤 혐오, 갈등, 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이런 쪽에 인권과 민주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이것이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7차시, 고등학교 5차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담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교육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냥 한마디로 좋았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육청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전국 시도로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가 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좋았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학생 생명 안전망 구축 사업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교육부 장관상 및 행안부 장관상 수상인데요. 굉장히 큰 상을 받으셨네요. 네, 저희가 학생 정신건강관리 그리고 컨트롤타워 생명 안전망인 치료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상담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을 넘어서 상담과 치료의 다각적인 지원 가능한 예방 체제로 대전환을 만든 부분을 칭찬받았고요. 네. 취약계층 가정의 지역 상담센터와 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관리를 한 것도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 그 심리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촘촘하게 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충분히 상 받을 만한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7번째 내용 볼게요.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정책 우수과제 선정. 계속 무슨 부서에서 다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가, 교훈 이런 부분에 성차별 요소를 새로 쓰기 사업이었다.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듯한 정책이네요. 교육 분야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받았다는 게 굉장히 자랑이라면 자랑일 수 있겠습니다. 자랑 잘하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거든요. 유일하게 받았어요. 네. 작년에 17개 시도 최초로 추진한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72개의 학교에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뭐 어떤 식으로 수정을 권고하신 건가요? 2020년에 교가 새로 녹음하기 사업을 9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 교육청과 학교가 협력하여서 교가 교훈을 바꿔가는 과정을 백서를 만들어서요. 네, 관내 학교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전국적 동참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전국의 모든 학교가 이 새 시대에 맞는 새 슬로건과 노래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성과 알아보도록 하죠. 8번째는요. 교원 행정 업무 경감 만족도 그리고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교사들이 주는 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더 뜻깊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받은 성과고요. 인천시 교육청이 종합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24점을 받았습니다. 네. 8개 시교육청 그 평균 점수 보니까 3.05점.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은 이제 3.04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굉장히 그 평균을 웃도는 수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의 교사들이 다른 시도의 선생님들과 비교해서 행정 업무 처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긴급하게 내려오는 공문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요구 자료와 같이 어떻게 계획을 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시간을 다퉈서 공문 보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 등이 어느 순간 좀 차츰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 공문의 부분도 많은 양쪽으로 줄게 되면서 아무래도 행정적인 부분보다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풍토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 학교에도 몇 년 전부터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서 대토론회로 교육과정 평가회를 대체하고 있는데
뭐 페이오프 방식으로 행정 업무에 어떤 불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체크하고 그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내서 내년도에 어떤 교육과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해년도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런 어떤 사업 내지는 좀 아쉬웠던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런 것 등을 교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집단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면서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더 의견이 구성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 인천교육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 또 이 전국의 선생님들한테 참 부러움을 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다음 성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행정유공기관 표창, 이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네. 고용노동부 장관의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9년도에 받은 칭찬이고요. 기간제, 또 파견, 용역을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등 일자리 질 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타기관의 모범을 보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특히 당직 경비원하고요, 청소 노동자 등 6개 직종에 1,153명을 포함해서 1,174명을 교육감 소속으로 전환한 게 큰 규감이 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노동인권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네. 연결이 다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학교 일자리야말로 참 안정이 필요한 곳이죠. 맞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 교육청이 참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느덧 마지막 성과인데요. 10번째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이 됐어요. 예. 이 내용도 우리가 뭐 자랑을 들어봐야겠죠. 네. 네, 2019년도 조사 결과고요.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개편을 하게 되기까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를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갖췄고요. 민원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민원 만족도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이런 노력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정선영 씨는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쭉 성과를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교육청이니까 뭐 교육부에서 주는 상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 받는 거 쭉 보면요, 교사 거의 하나의 받고, 그 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가,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상을 받았네요. 진짜 네. 신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년간 인천시 교육청이 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나아가 교사들과 학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다양한 분들까지 이렇게 또 학교 바깥에서 아직도 서성이고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보듬고 케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슴이 한켠에서 또 뭉클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과를 이루신 것도 뭐 뿌듯하겠지만 별개로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그렇겠죠. 점들이 있을까요? 예, 뭐 저희가 이렇게 칭찬 들은 건 좋긴 하지만요. 꼭 이뤘으면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쉬운 부분 이 정도로 없을 것 같은데. 큰 성과를 이루셨는데.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고교 서열화 폐지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을 통해서 경쟁 중심의 교육 형태를 이제 해소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인천시 교육청 자체 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어서요. 그렇죠. 이걸 이루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또 교직원 여러분들의 처우 개선 중에 교원 평가제라든지 성과급 폐지 같은 경쟁 중심의 교원 정책을 개선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교육계의 오랜 수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고교 서열화 폐지, 대입제도 그렇죠. 개편, 교직원들의 처우 개선, 이런 것들 참 뭐 듣기만 해도 참 어려운 주제다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 또 앞으로 개선 계획,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네, 이제 많은 것들을 또 이루기 위해서 내년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역량 중심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수능 시험 개편이나 절대평가 방식의 도입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 시의회, 시민단체, 대학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원 문제도 역시 중앙정부와의 합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의제 제안을 통해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뭐 많은 결과를 얻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쉬운 점을 생각하고 또 개선하시겠다고 이렇게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굉장히 든든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언급하신 대로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한 건데 이걸 인천교육청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요. 이게 뭐 반드시 그 결과를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뭐 내년, 내후년 그 이상도 좀 지치지 않고 계속 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